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런 사안이 뭐냐라고 서로 질문을 하거나 스스로 묻는다 할 때 그것은 202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보수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연달아 보수 우파가 집권을 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나라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후임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보수 우파가 있어야만 제대로 궤도를 잡는 것 아니냐. 이제 이래서 2027년에 한 번 더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은 물론 이려니와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지금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회복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그런 문제하고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1년 뒤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그것은 이제 그로부터 3년 뒤에 치러지게 될 대통령 선거 어찌 될 것인가? 이제 그것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흔히 합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또는 범여권 이제 보수 우파로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그 진영 내에서 가장 지금 떠오르고 있는 후보는 누구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두 사람 이름을 이제 서로 어떤 그 긍정적 의미에 있어서의 라이벌 관계처럼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제 이런 거지요. 그래서 가령 국회의원 선거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혼자 해라. 원희룡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혼자서 자기 지역구 미리 염두에 두고 거기를 위해서 뛰고 자기 이미지 관리 홀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발언들 꼭 잊지 말고 내놓고 뭐 이 등등 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대권을 염두에 뒀다면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라. 서로 라이벌 구도를 유지하면서 가라.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 한동훈에게 원희룡이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원희룡에게 한동훈이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지금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원희룡 장관의 서너 배 더 많은 지지율을 압도적인 지지율을 이제 여권에서는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해 본다면 단독 드리블로 돌파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멀리 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원희룡과 한동훈과 원희룡이 서로 패스를 주고받는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필요할 때는 단독 드리블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2027년에 그 골대를 향해서 가는 길에는 패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서로의 경쟁과 선의의 경쟁과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두 사람 이제 선후배를 따지면 원희룡 장관이 대선배죠. 한 10년쯤 선배일 겁니다. 9년? 10년? 원희룡 장관이 1964년생이고 한동훈 장관이 1973년생이거든요. 태어난 횟수로만 보면 9년 차이네요. 둘 다 서울 법대에 나왔고요. 둘 다
거의 천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수재들이죠. 원희룡 장관은 직업이 수석 아닙니까? 시험만 쳤다 그러면 수석. 서울법대 수석. 둘 다 서울법대 선후배고, 한동훈 장관도 뛰어난 수재죠.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어떤 보기 좋은 라이벌 관계가 이제 처음으로 포착된 것이 일주일 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주재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당에서는 이제 박대출, 그 다음에 정부에서 원희룡, 한동훈, 그 다음에 김주연 금융위원장, 이제 핵심 멤버들이 다 나왔던 셈이지요. 그래서 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그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주는 문제. 이제 그게 여의치 않을 때 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그걸 사가지고 이제 재임대를 하는 뭐 이런 이제 특별법을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원희룡 장관이 주무장관일 수 있죠. 설명을 하겠다.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 피해자들에게 장기 임대를 하는 방안을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하고 다른 점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전혀 없다. 혈세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대납해 주자는 야당 제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동훈 장관도 지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부터 좀 길게 말해도 됩니까? 그러고서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범죄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접근법은 지금까지 없었다. 저희는 법 체제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뭐 특정 경제범죄법 개정 얘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전세 사기범 엄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현장을 지켜봤던 여권 관계자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좌장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인데 스포트라이트는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선 경쟁자였던 원희룡 장관과 원조 친윤 한동훈 장관의 미묘한 견제 심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생산적인 방향.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는 관심이 없다. 일도 관심 없다. 이렇게 우선 선을 긋고 있는 것도 비슷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금배지가 아니라 더 큰 그림, 2027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지지율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뭐 18%, 19% 뭐 이쯤 되고, 이제 원희룡 장관은 지금 한 6% 이쯤 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거기쯤에 머물러 있다면 원희룡 장관 지지율은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은 특히 이제 국민들의 그 실생활에, 국민 피부에 직접 와닿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 전세 문제, 아파트 문제, 집, 그 다음에 교통 문제,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교통 문제, 집 문제. 이거보다 우리 실생활에 더 가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마치 해결사처럼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고, 특히 건설노조, 민노총, 건설노조 이자들의 그 폭력적인 행패를
엄단을 하겠다. 이런 조치에 앞장서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부터 박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세 사기 주범 남헌기라는 자가 있는데 그 배후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이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더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지요.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김포 도시철도 이 문제가 각 언론에 이렇게 부상이 되자 또 원희룡 장관이 대체 버스를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맨 앞장을 서서 그래서 또 박수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국민들로 하여금 연일 박수소리가 요란하지요. 한동훈 장관. 조선 제1의 입, 조선 제1의 혀, 검사일 때는 조선 제1의 검, 장관일 때는 조선 제1의 혀. 막힘이 없습니다. 그 국회에 나가서 상임위원회 또는 대정부 질문, 청문회 때부터 한동훈 장관을 좀 어찌 해보려고 대들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 앞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네. 그러한 것이 유튜브 조회수 며칠 만에 수백만을 기록하고 정말 거의 아이돌 수준의 그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 한동훈 장관은 특히 도어 스태핑의 1인자라고 기자들은 부르고 있어요.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든지 국회에 갔다가 기자들을 만나든지 법무부 출입기자를 만나든지 정치부 출입기자를 만나든지 그냥 딱 만나가지고 질문이 턱 던져지면은 막힘이 하나도 없이 신문 제목이 그대로 나올 만큼 쭉쭉쭉쭉. 그만큼 한동훈 장관은 거의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락을 항상 꿰뚫고 있고 야당 쪽의 그 비난의 허점도 꿰뚫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늘 마련돼 있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간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크게 앞서 있는 지지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시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선의의 경쟁,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적인 아름다운 경쟁, 이것을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